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박은정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상용에 대한 징계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데 착수 승인이 났습니까? 네, 지금 감찰하고 있습니다. 감찰하고 있는데 감찰 개시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 보고를 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착수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건 확인하셨어요? 아직 감찰로 승인 나진 않은 그러니까요. 그 감찰부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2일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언론에 알립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2025년 9월 17일 대검에 진상조사 특별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를 설치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따로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 사건 징계시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자 박상용은 자신의 SNS에 검찰부장 패싱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3일 아침 정성호 장관은 자신의 SNS에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정조사에 앞서 일각에서 최근 특정검사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기우입니다.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지시로 이미 지난해부터 감찰 중인데 부하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법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법사위 답변 역시 대검 승인 여부를 묻기에 사실대로 답한 것일 뿐입니다. 특정 검사의 징계 시효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 또한 다가온 국정조사 결과까지 더해 법리와 증거에 기초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징계나 고발은 요란하고 떠들썩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 이를 지지하는 탄탄한 증거와 법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은 줄이고 민생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어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다음과 같이 전화 인터뷰합니다. 장관님이 작년 9월에 이미 감찰 특별 지시를 하긴 했는데 대검 감찰부가 승인을 안 해줘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주장, 이게 사실이 아닌 겁니까? 네, 사실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은 원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검에 지시를 하면 예. 당연히 그 지시를 받은 검찰총장 대행, 지금 대검 차장이죠. 예. 대검 차장은 그 지시를 복종 의무에 따라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검 차장이 다시 지시해서 대검 감찰부장에게 그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그 직후 바로 감찰이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고검 TF가 정상 감찰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검 감찰부장의 지휘 아래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TF를 구성하도록 했고, 그래서 네. 인권침해 TF가 구성이 돼서 그 박상용 수사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없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젠데 박상용 검사가, 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본인 페이스북에 그 보도자를 보고 나서 대검 감찰부장과 의견이 달랐는지 패싱하겠다는 뜻이다. 예, 표시한 적 없고요. 대검 감찰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관은 대검 차장에게, 대검 차장은 이제 감찰부장에게 그 계통에 따라 정확히 지시가 내려갔고 그 지시가 이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찰 중이라서 조용히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부딪혀진 겁니까? 감찰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그 감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이 부분 내용들을, 그리고 그 진척사항 등을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는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고, 4월 2일 법무부는 언론에다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3일 조상호 보좌관은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오락가락이 보안 때문이라면 다행인 것인데 30일 홍사훈쇼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취재한 내용, 조직적으로 지금 준동하고 있는 건 맞고 이것도 조직적으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관련된 애들은 다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앞뒤가 연계돼가지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검이
확실하게 지금 그 신속하게 뭔가 이를 조치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1, 2주 전에 제가 들었었거든요. 조직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고 이게 사실은 다 드러나게 되면 검찰의 민낯이 그냥 싹 다 공개돼가지고 정말로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니까 조직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 드러내고 창자까지 다 꺼내놓고 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부에서도 저걸 지연시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것도 보안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까?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등판으로 뉴 이재명과 뉴박 세력들이 뒷목 잡을 일만 남았는데 골석 언론인은 그냥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반명머리가 주춤해진 느낌. 이게 느낌만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이게 바로 유시민 효과라고 밝혔습니다. 타이밍 절묘하게도 이현주 역시 오전 3시 넘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요즘은 융합의 시대인데 사람을 무슨 ABC로 나누다니 그 얼마나 낡은 행태인가. 어떻게든 자기가 어떤 가치 이념을 신봉한다고 해서 정치하는 자가 시대가 어디로 가든 나라가 어떤 지경이든 국민이 행복하든 말든 그저 경직되게 주구장창 자기 이념만 외치다가 나라 망하거나 숱한 비극을 잉태하는 일들이 역사에선 종종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봐주더라도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에 남아있어야지 절대 정치가 은퇴해서는 안 된다. 자, 긁힌 것입니까? 이제부터 유시민 효과가 시작됩니다. 4월 3일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과 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이 지정이 되어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정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난 내란 극복과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뼈아픈 역사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 최상목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자들이기에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폭력에 대해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제주도민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4.3 문제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나치 부역자에 대한 공소시효, 민족 반역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 라며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해야 될 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하여 제주 4.3 진압 공로 소원 취소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주 도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소원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주 양민 학살의 주범인 이승만을 찬양하는 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다는 분노와 아이러니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 4.3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엄숙히 추념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